뮤지컬 배우 남경읍 선생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뮤지컬과 함께 평생을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남경읍 선생, 남경읍 씨, 뭐 그래도 다 좋습니다만 서울 경자에다가 고을 읍자를 쓰거든요. 한자로 이름이. 이름에 잘 안 쓰는 읍자인데 본명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남영남자의 서울 경자의 고을 읍자입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제 그 제 동생들이 이름이 갈수록 큽니다. 제 밑에 동생이 남경주. 읍보다 훨씬 큰 주고. 그러네요. 그 밑에가 남경도입니다. 길도자입니까? 예, 길도자. 그래서 그 밑에 또 남경국입니까? 아니 이제 아들이었으면 아마 남경국이었을 텐데 그 뭐 딸이어서 이제 도로 끝났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 주셨는데 아니 어떻게 제일 큰 형을 왜 가장 작은 이름을 지어 주셨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께서는 그 설명을 안 하시고 이제 돌아가셨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자해석을 한 것이 서울에 있는 남쪽에 있는 서울처럼 아주 크게 성공하더라도 고을처럼 겸손하게 살아라 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지어주시지 않으셨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해석이 더 좋습니다. 예. 뮤지컬 배우 남경읍 선생의 인생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팬이었거든요. 그래서 참 궁금한 것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제가 궁금한 점 질문 5가지를 드릴게요. 그럼 빠르게 yes 또는 no로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요, 퇴학 당한 적이 있다. No. 퇴학은 안 당하셨군요, 다행히도. 자, 두 번째 질문. 약물 중독에 시달린 적이 있다. Yes.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셨고요. 세 번째, 뮤지컬을 포기한 적이 있다. 예. 네, 의외의 답변인데요. 자, 네 번째는요, 공연 중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 예. 네,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마 시청자들이 들으시기에 과연 그러셨을까. 그런데 퇴학 당한 적이 있다. 이게 학창 시절에 퇴학 운운할 정도면은 일단은 조금 문제야거든요. 그러니까 좀 골치 아픈. 근데 뭐 정말 근데 지금 비웃기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 학생은 아니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뭐 사람은 뭐 겉모습이랑 속이랑 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 이제 저는 그 사실 중학교 때 좀 문제 중심에 좀 많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중학교 때 여학생을 이렇게 사귀고 그런 거는 뭐 물론 저뿐만 아니라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을 시발로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중간고사 때 공부를 하지 않아서 이제 걱정이 돼서 시험지를 누출시키는 그 시험지 누출 사고를 저지르고 그것이 발각이 돼서 퇴학을 당할 뻔하다가 겨우 살아났습니다. 옆집에 있는 오토바이를 몰래 끌고 나와서 이거는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어린 마음에 자관 해서는 안 될 일들을 그냥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유모차를 끌고 가는 할머니를 제가 치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할머니께서 큰 부상을 당하시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학교로 잡혀왔죠. 가중 쳐버립니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참. 그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었습니까? 아버지께서는 굉장히 엄하셨는데 그 당시에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약국을 경영하시다가 저희가 이제 서울로 이사 오면서 서예 학원을 운영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께서는 뭐 이제 생선을 약 25년 정도 생선 장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때문에 이제 그 형제들 다 키우시고.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하시다가 사업이 좀 실패를 해서
집에는 1년에 뭐 한 번 내지 2번 정도 들어오시고 나머지는 그 남한에 있는 모든 명산 대차를 다니시면서 글만 쓰셨죠. 네. 어떤 보면 참 가장으로서의 생활력은 포기하신 채 네, 예. 유유자적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희 어머니께서 사남 일녀의 뭐 생활비라든지 뭐 그다음에 학비라든지 어머니께서 다 어린 마음에 상처도 많이 입었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랬습니다. 자라면서 예. 마지로서 또. 네, 예. 이자연 씨도 궁금한 거 네. 있죠? 아니 저는 두 번째 질문이 조금 예. 기억에 남는데 약물 중독에 시달렸던 적이 있다고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어떤 좀 사연이 있는지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 사실 약물 중독증 때문에 제가 그 혼났다라기보다는 일부러 제가 약물 중독을 자처를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어릴 때 서울시립가무단이라는 곳, 지금은 서울시립 뮤지컬단으로 개명을 했는데 그렇죠. 그 유일한 뮤지컬 단체였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런데 아주 어린 나이에 들어가서 어떤 그 세계적인 뮤지컬 배우가 되겠다라는 어떤 큰 목표를 안고 들어갔는데 그때 연습을 거의 혼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뭐 5시 반에 연습실에 나와서 밤 11시까지 예. 혼자 연습실에 남아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뭔가 자꾸 유혹을 받는 거예요. 봄에는 꽃구경 나가고 싶고 연습하기보다는 그 다음에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그럼요. 뭐 예. 한잔 하고 싶고 또 여자도 사귀어보고 싶고라는 그런 어떤 많은 유혹이 많아서 야, 이 유혹을 어떻게 물리쳐야 되느냐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를 했는데 처음에는 머리를 빡빡 깎았습니다. 그러면은 사방이 연습실에 사방이 그 거울이니까 네. 연습하기 싫어서 일어나다 보면은 거울이 보여서 빡빡 깎은 제 모습이 보이고 아니다. 연습을 더 해야 된다. 그런데 공연을 하다 보면은 머리를 깎을 수가 없으니까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겠는데 하루는 얼핏 와신 상담이라는 말이 떠올라서 아 그러면은 내가 와신 상담을 하면서 연습을 해봐야 되겠다. 예를 들면은 뭐 내 방에 장작을 깔아놓고 뭐 이렇게 누워서 자면서 의지를 불태운다든가. 그러나 애꿎은 동생들을 고생을 시킬 수는 없으니까 장작 와신은 제가 포기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네 정육점에 가서 쓸개를 구할 수가 없어서 약국에 가서 그 당시는 이 마이신이 네. 그 전문 의약품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의약품이라서 그냥 뭐 이렇게 다락기가 나더라도 옛날엔 그 처방전 없이도 뭐 그렇죠. 살고 그냥 그랬군요. 그걸 사서 가방에다가 그 병을 가지고 다니면서 연습하기 힘들 때 또 싫을 때 마이신 가루를 이제 먹습니다. 굉장히 쓰지요. 아유,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예. 그게 항생제인데. 아니, 그래도 안 돼요. 예, 그래서 그 생각은 하지 않고 네. 우선 연습을 하자라는 그것 일념으로 때문에? 마이신을 이제 많이 먹으면서 상담을 했죠. 그건 5월 동주 와신상담 다 그 옛날 고사에 있는 얘기인데 그걸 뮤지컬 연습한다고 그 쓴 걸 먹었다니까. 아유. 그러면 이제 한참 연습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여기 하얀 거품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거울 속에 비친 그 이 거품을 보면서 남경욱 너는 괜찮은 애야. 거품을 물면서 연습하지 않니? 자기 스스로에게. 뭐 예, 이제 그런 연습을 했었습니다. 예. 아침부터 저녁까지 연습한 게 아니라 새벽부터 밤까지 연습했다. 그것이 오늘의 남경읍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게 한 가장 중요한 기간이었다. 이런 얘기인데 참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자기 도전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사실은 도전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 하는 게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어떤 뭐 큰 물론 개개인의 뭐 목표가 모든 사람한테 다 있겠지만은 오늘 저한테 주어진 그 연습량을 소화를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그 즐거웠던 것 같았습니다. 예. 그렇게 쭉 즐거운 일을 하면서도
내 스스로 뮤지컬을 이제 좀 내려놔야 되겠다. 내가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계기도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예, 예, 예. 그게 언제쯤입니까? 그게 제가 1985년에 세계 무용 페스티벌을 출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뉴욕에서 약 한 달 정도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공연을 하면서 또 본토에서 네. 브로드웨이에서 본토 뮤지컬을 많이 이제 접했죠. 80년대 중반이면 그때 유명한 뮤지컬들이 이제 뭐 코러스 라인, 캐츠, 레미제라블 네. 뭐 이런 작품들. 그다음 뭐 미스 사이고나도 나오기 전입니까? 그거는 전이죠. 예, 예. 42번가. 예, 예, 예. 그래서 그러한 작품을 보면서 이 한국 사람들은 신체적인 조건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신체적인 조건에서 나오는 소리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뭐 조명이라든지 세트라든지 또는 음향 시설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열악했기 때문에 한국은 뮤지컬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저의 체격 자체도 안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뮤지컬 코러스 라인이라는 작품을 보면서 너무나 큰 격차를 느꼈습니다. 어떤 배우 간의 어떤 격차. 그래서 시리에 빠져서 그때 이제 포기를 하고 그렇게 왔었습니다. 어떻게 다시 그러면 그래도 붙잡자 한 거는 운명인가요? 어떻게 보면 뭐 글쎄 이제 그 다음 해에 86 아시안 게임이 이제 서울에서 벌어졌는데 네. 그때 이제 제가 뮤지컬을 포기하고 집에서 매일매일 뭐 좌절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아시안 게임 여러 가지 종목들을 보면서 도저히 한국 사람들이 넘을 수 없다라는 주계장막. 그러니까 중국의 탁구를 우리가 이기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는 체조에서 한국이 금메달을 따고. 사실은 그때는 그 중국의 그 탁구와 체조를 이길 수 없다라고 아예 모든 사람이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그 주계장막을 넘었다. 그렇죠. 라는 것을 보면서 글쎄 하면은 분명히 될 것이다. 예를 들면은 식사를 하면서도 이 상이 식탁이 녹색 테이블이다 생각을 하면서 숟가락이 라켓이다. 내가 스카이 서브를 어떻게 넣으면은 저쪽에서는 어떻게 바꿔 넘길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마인드 컨트롤까지 했다. 그래서 이길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래 지금부터 다시 하면은 못 이룰 것이 없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남경욱 선생이 지난 30년 넘게 쭉 보면 처음 시작하셨을 때에 비해서 지금의 뮤지컬의 여러 가지 상황이 격세지감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놀랄 만큼 넓어지고 폭도 두꺼워지고 예. 느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정말로 크게 피부로 느끼는 건데 일단 그 78년도에 대한민국 통틀어서 한 작품이 만들어지던 해인데 뮤지컬이 작년에 서울에서만 200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뭐 작품 편수로 200배가 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 시작할 때 흑자가 아예 아닌 거의 무료 초대 공연이었기 때문에 진짜 생각을 못하지요. 예. 무대에 올린다는 그 자체로만 하는 거죠. 무슨 예. 그래서 이제 2천억의 매출을 올리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그 대한민국의 무대 공연 예술의 55%가 뮤지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뮤지컬 전용 극장도 이제 막 생겨나고 그렇습니다. 또 팬층이 우선 엄청나게 네네. 두꺼워졌고요. 예. 그래서 뭐 작년만 해도 뮤지컬 전용 극장이 대형 뮤지컬 전용 극장이 뭐 2개나 생겼고 앞으로도 계속 생길 예정이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책임이 더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어깨가 들썩들썩합니다. 그래요? 네. 참 기분 좋은 말씀인데 그 자살까지도 생각했다. 근데 얼굴을 아무리 봐도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건 제가 그 뮤지컬 그 데뷔 초기에
한 작품의 주인공을 했었는데 판타스틱스라는 작품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주연으로 처음 이제 했던 작품입니다. 네. 그런데 그때 연출 선생님이 아주 그 참 대단히 그 참 무서운 강 트레이닝을 아주 시키는 엄격한 분이었습니까? 그런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희가 약 석 달 연습하는 동안에 단 하루도 칭찬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그 뭐 지적만 하는 거죠. 남경업 어디 학교야? 네, 어디 나왔습니다. 야, 니네 학교는 그딴 식으로밖에 뭐 안 가르치니? 그 다음에 또 뭐 그 다음 날은 말을 해야지 왜 귀신 곡을 하니? 뭐 대사를 하면 예. 울지 마, 뭐 울지 마 이놈아, 뭐 전세를 고행하나, 뭐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날은 뭐, 야 어머니 뭐 하시냐? 생선 파십니다. 저 무슨 니깐 놈이 무슨 배우를 하냐? 생선 장사나 해라. 뭐 이런 어떤 굉장히 그 자존심을 뭐 건드린다든지 너무나 힘든 그 석 달이었습니다. 그 하루는 제가 이제 그 연습을 하는 중에 항상 지적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사하다가 이 레시타티브 하다가 아리아로 들어가는 부분, 그 레시타티브, 그 서창하는 부분에 예. 항상 지적을 받아서 그날도 그 바로 직전에 이제 긴장이 많이 된 거죠. 그러면서 연습을 하다가 그 장면에서 제가 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일어나 보니까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둥근 얼굴이 저를 내려다보는 모습. 그러니까 너무 긴장해서 그랬던 예, 겁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누구는 주물러 주고 그런데 눈을 뜨는 순간에 눈물이 흐르는데 눈물이 왜 이렇게 뜨겁지? 그러니까 뜨거운 눈물을 제가 이제 처음 흘려본 겁니다. 왜 내가 이렇게 힘든 직업을 택해서 이렇게 스스로 고생을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사실 그날 이제 제가 다 연습실을 떠난 다음에 투신을 했죠. 투신을 했는데 유리창이 너무 두꺼워서 안 깨졌습니다. 이제 혼자 깨지지 않길 잘했죠. 깨졌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근데 안 깨지니까 아프더라고요. 머리가 아프고. 그걸 그냥 예. 그래서 혼자 1시간 동안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결코 뮤지컬 배우라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니잖아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그럼요. 그렇다면 뮤지컬 배우들이 꼭 갖춰야 할 뭐 요소나 이런 거는 꼭 있어야지 이렇게 멋진 배우가 될 수 있다.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뮤지컬 배우의 가장 그 기본이라는 것은 춤, 노래, 연기가 돼야 되고 춤도 뭐 분야가 여러 가지 아닙니까? 가장 기본적인 발레, 모던 발레, 재즈 댄스, 탭 댄스, 뭐 아크로바틱 또 그네들 것만 할 수 없으니까 우리의 것. 한국 무용도 해야 되고 뭐 탈춤까지 하면 더 좋고. 그래요? 예, 뭐 춤 분야만 해도 그렇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고 노래도 클래식 창법을 요구하고 또는 파퓰러를 원하고 또는 마찬가지 그것도 우리의 소리를 원하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기능적인 면도 충분히 갖춰져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인격적인 요소.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하면서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올바른 배우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뭐 공부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어떤 철학적인 바탕도 갖춰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남 뮤지컬 아카데미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는 학생들 젊은이들한테 지금 말씀한 것 이외에 네. 또 더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사실은 그 열정, 물론 그러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들을 다 소화를 해내려면 당연히 열정이 없으면 안 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뜨거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정이 없으면은 스스로 빛나는 배우가 되지를 못하니까 태양이 이 그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스스로 빛나는 이유는 바로 엄청난 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빛나는 건데 그런 어떤 빛나는 열정과 더 중요한 것은 변치 않는 끈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조금 하다 보면 너무 힘드니까
쉽게 포기하는 애들이 많은데 예. 그러니까 결국은 보니까 5%만 살아남는 것 같습니다. 20년, 30년 지나니까. 그래요? 5%에서 10%. 네.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하겠다고 오지만 결국은 지금 우리가 아까 소개해드린 현재의 뮤지컬 스타들은 다 그 과정을 겪어서 살아남은 분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아직도 가고 있는 중이고. 가고 있는 중이다. 제가 본 거는 전 그 번데기가 굉장히 기억에 남고요. 선생님 번데기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그 합창곡이든가요. 그 아주 그 느낌이 그 전체에서 굉장히 여운이 오래 남는 그런 걸로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1994년도에 뮤지컬이 대한민국 연극제에 출품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으로 대본만이라도 한번 넣어보자. 그래서 좀 그 뮤지컬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대본을 심사에 넣었는데 그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통과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그 작품이 대한민국 연극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그게 결국은 음악적으로도 뭐 합창곡으로도 불려지고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오페라로 치면 주요 아리아가 많이 나오는 곡들이에요. 그렇죠? 네. 한 150여 편을 하셨다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내가 같이 서울 살면서 그렇게 많이 못 봤나 싶은데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존경한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만큼 뮤지컬에 미친 사나이가 아닌가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네. 한번 우리 이재한 아나운서가 작품을 한번 꼽아 주실래요? 네, 자 영원한 청춘 남경은 불후의 명작 베스트 3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름 석자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남 뒤에는요. 돈키호테라는 작품이 선정이 됐습니다. 1992년에 제가 이제 그 돈키호테 배역을 했고 저는 원래 79년도에 이 작품의 마부 그러니까 코러스로 출연을 했는데 너무너무 참 작품이 좋아서 언젠가는 나도 기회가 있으면은 그 돈키호테 배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에 이 작품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요즘은 이제 돈키호테라고 번역을 안 하고 맨 오브 라만차 정성화 씨라든지 뭐 조승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뭐 재작년까지 했던 그러한 작품. 롱런 했죠. 라만차 사나이. 그렇습니다. 특히 그러니까 저기 세르반테스 작품 아닙니까? 원작은? 미구엘 데 세르반테스. 그 메시지를 통해서 관객들에게 뮤지컬을 통해서 꼭 주고 싶었다 하는 건 어떤 거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소설도 있고 뭐 영화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돈키호테를 통해서 불굴의 의지, 임파시블 드림, 불가능이라는 없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굉장히 강하게 받았고 제가 힘들 때 항상 돈키호테를 생각하면서 그래 불굴의 의지로 나의 꿈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룰 수 없는 꿈은 없을 수도 있다. 뭐든지 다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불굴의 의지를 돈키호테한테 배웠습니다. Impossible Dream 20년 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억나세요? 20년이나 됐는데 기억이 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나는 데까지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글쎄 그게 그 노래를 안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가물가물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꿈 이룰 수 없어도 싸움 이길 수 없어도 슬픔 견딜 수 없다 해도 가자 갈 수 없더라도 뭐 이런 어떤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몸 지쳐 쓰러져도 뭐
정의를 위해 싸우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끝까지 어떠한 용감하게. 어려움이 네. 있어도 향해서 나가자라는 어떤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임파시블 드림인데 아직도 저거만 딱 해서 CD로 네. 많이 또 보급도 되고 예. 애창곡 중에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뮤지컬 도전하는 젊은이들한테 과제곡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임파시블 드림은 우리 저 과제곡으로 많이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예. 본인에게도 계속 이렇게 마음에 담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돈키호테가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을 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이어서 자, 불후의 명작 베스트 3 살펴보겠습니다. 경 뒤에는요. 사랑은 비를 타고 네. 왜 안 나오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동생이 저랑 같이 15편 정도의 작품을 제 동생이랑 같이 했지만은 여러 명 속에 그 형제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러지 말고 단 둘이 나오는 작품 꼭 했으면 좋겠다. 94년에 저한테 더 보채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 한번 해보자. 근데 둘이 나오는 뮤지컬을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뮤지컬이 어차피 예. 여러 사람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연극 둘이 나오는 작품 많으니까 그거를 각색을 해서 뮤지컬로 하자라고 이제 외국의 그 작품을 찾다가 의미가 없다. 창작을 하자. 그런데 어떤 얘기로 하느냐? 형제 얘기를 하자. 그래서 이제 그 형제 얘기를 좀 극화해서 저희가 작품의 대략의 줄거리를 만들고 이제 그 제작자를 찾아갔죠. 그러니까 기획을 역으로 이제 해나가는. 그러나 이제 저 사랑은 비를 타고를 통해서 오늘의 남경읍, 남경주 형제가 이른바 이제 뮤지컬이라는 게 우리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거를 관객들에게 아주 강하게 각인시켜준 작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또 공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18년째 장기 공연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의 그 고전 비슷하게 돼가지고 교과서 역할을 하는 뮤지컬. 그러니까 한국 뮤지컬, 소극장 뮤지컬의 그 효시라고 할 수 있는 대명사처럼. 이 작품으로 수상도 하셨잖아요. 상도 많이 받고. 여기 이제 뭐 그 수상을 많이 했고 제가 여기서 그 한국 뮤지컬 대상의 나무주연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 받으려고 한 건 아닌데. 그렇죠. 저건 그런 그 격려도 받고. 자, 남경읍의 불후의 명작 뭐 작품이 많습니다만은. 마지막 보겠습니다. 네, 읍은요. 레인맨 2010년작입니다. 요거는 뮤지컬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그 영화 더스틴 호프만이 나온 주인공으로 하는 그 영화를 연극으로 만든 그러한 작품인데 사실은 뭐 뮤지컬 얘기를 하는데 이 연극이 끼어들어서 좀 이상하기는 하지만은 제가 평생 동안 혹시 이 작품을 안 했다면은 나는 배우로서 큰 후회를 했을 것이다 라고 그 저한테 어떤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그러한 작품이기 때문에 레인맨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레인맨은 어떤 분들하고 같이 작품하셨어요? 2010년이니까 뭐 얼마 안 됐는데. 탤런트 박상원, 그다음에 그 제 동생 경주하고 그다음에 또 탤런트 원기준이라는 후배가 있었고 저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때 남경읍 선생은 저 레인맨에서 어떤 역할을 맡으셨어요? 레이몬드 형 역할입니다. 제 동생이 또 동생 역을 했고. 힘들지 않으셨어요? 사실 그 이제 4명만 나오는 작품인데 모든 이야기가 이제 형제한테 그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대사량이 일단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배역당 한 400개 정도, 그러니까 햄릿, 리오왕, 오델로 정도의 대사량인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작품을 하면은 대화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화. 그런데 이 레인맨의 레이먼드라는 배역은 천재자폐아입니다. 그래서 대화가 없이 그냥 오로지 지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깡그리 외운다든가 아니면은 원주율을 소수점 아래 3.145 정도로 아는 원주율을 소수점 아래 100자리까지 외워야 되고. 그래요? 예. 그다음에 중국의 인구는 몇 명이고 인도는 몇 명, 미국은 몇 명. 뭐 이런 그걸 외워야 되고. 그다음에 세계 월드컵이 제1회 우루과이에서 열렸는데 네. 거기서 우승국은 어디고 그다음에 누가 이게 골 제일 넣고, 득점 왕이고 이름은 누구고 그거를 뭐 24회까지 다 외워야 된다든가 뭐 그런 암기력 테스트를 하는 그런 배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말 너무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연습을 하셨어요? 좀 노하우가 오로지입니다. 있으신가요? 오로지. 계속 반복해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14159 915 3589 7932 3846 243 뭐 이런 거를 아니 프롬프터도 없고 없습니다. 소극장이니까. 있을 수 소극장이니까. 없죠. 예. 다시 한번 하라 그러면 지금은 또 한참 아닙니다. 또 연습 또 해야 되겠네. 물론 연습은 해야 되지만 작품이 너무너무 감동적이어서 아, 그래요? 예, 꼭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작품입니다. 그 배우로 살아오면서 많은 후배들 가르치고 뮤지컬의 토대를 놓은 분 중에 한 분이면 틀림없는데 아직도 고집스럽게 남경읍 씨는 학업을 계속하고 있다. 무슨 얘기인지 조금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제가 1978년도에 서울예대 연극과를 졸업을 하고 학생을 가르치면서 그다음에 또는 배우로서 활동을 하면서 항상 부족하다고 느꼈던 점이 뭔가 하면은 이론의 밑받침이 항상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한 학기만 가르치면은 그냥 말 그대로 미천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학생들을 뭘 가르쳐야지 라는 어떤 저의 부족함. 그다음에 마찬가지 연기도 정말 이론의 밑받침이 부족하니까 깊이 없는 연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2000년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더 나이가 들기 전에 다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대학 시험을 다시 봤습니다. 편입을 수험표 달고 편입 시험을 보러 가서 편입을 해서 이제 98학번으로